도형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하나하나 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세분화 시켜보면은 저 위에 부분은 이제 오각불대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오각불 이렇게 있죠. 그럼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오각불대 보면은 꼭지점의 수를 살펴본다 그러면 꼭지점이 일단은 뭐 5에다가 2를 곱해서 뭐 각기도랑 똑같이 하죠. 2n이 되는 거니까 10개를 갖다 구한 다음에 요 어차피 다 중복이잖아. 여기가 한 번만 세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각불의 꼭지점 요거 하나 더 해가지고 11개. 그래서 꼭지점 요 부위가 지금 11개 뭐 이렇게 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위에 보면은 이제 오각불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각불대는 모서리 수가 이제 3n이죠. 3n이니까 이제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5를 구한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여기다 이제 5를 더해가지고 20 뭐 요 정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다 세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면이야, 면도 마찬가지. 자, 면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여기 옆면이 변의 수만큼 있잖아. 요걸 이제 밑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를 각불에서 요 밑면이라고 보면 오각형이니까 변의 수가 5개죠. 그럼 옆면이 몇 개 있는가? 5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각불대잖아. 각불대니까 이제 요것도 5개 있죠, 옆면이.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각불대 같으면 이제 밑면이 2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가운데 있으니까 요거 세시면 안 되고 바깥에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개. 요 정도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꼭지점 11개에다가 모서리 요거 빼라고 했으니까 2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1을 더하라고 돼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해당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팔면체의 전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면이 8개인 건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정팔면체 이렇게 하시고, 뭐 요걸 겨냥도를 뭐 굳이 그려볼 필요 없어요. 개념 강의를 이제 잘 들으셨다 그러면 정4면체가 있고 정6면체가 정8면체, 그 다음에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름에서 이미 면의 개수가 결정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하고 면의 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20, 10 이렇게 되는 거고, 모서리 수만 이제 얼마 세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12, 여기가 12. 왜냐면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랑 일치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0, 30 이렇게 해서 지금 물어본 게 지금 요 부분이죠. 그럼 꼭지점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이제 6개 이렇게 되는 거. 모서리는 이제 12개, 면의 수는 이제 8개. 이렇게 지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요 내용이 좀 약간 싫다, 요렇게 풀기가 싫다 그러면은 정사각불 요걸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신다. 요렇게 해서. 그럼 꼭지점 위에 이렇게 하나 있고 옆에 4개 있죠. 위에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4개가 있고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내시고 면 같은 경우는 8개 이렇게 되고 모서리도 세보면 12개가 된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선 뭐라고 돼 있냐면 6에다가 12를 뺀 다음에 이제 8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인가 2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단계에서는 좀 어렵고, 왜냐면 이제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일러 자체의 공식을 여러분 단계에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정다면체 보면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뭐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지금 355 보완관계 있으니까 4개, 6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X자, 8, 여기가 6, 그 다음에 12,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상호 보완관계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고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잘 봐봐요. 여기서 요걸 뺀 다음에 더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서 처음에 빼는 게 뭐냐면 꼭지점이야, 꼭지점. 꼭지점이 얘죠. 여기야. 8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모서리 수예요. 모서리는 이제 빼는 거야, 빼는 거. 여기서 뺀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의 수를 한 번 더 해주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면의 수를 더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육면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어떻게 돼? 12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면의 수 6을 갖다 더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처리되면 이제 2로 일정이에요.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 그래. 근데 정다면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면체가 다 그래요. 요거를 그냥 오일러가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내용은 뭐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시고 출제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단독적으로 출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챕터가 되는 거니까 상식선에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교과 과정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된다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진 않고 된다는 것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12면체로 나는 이제 보고 싶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이제 꼭지점이 지금 20개가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모서리 수 빼는 거야. 30개 뺀 다음에 여기다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11을 갖다 이렇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치면 이제 32에다 30 빼는 거니까 역시나 어떻게 2로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설정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2가 되도록 하는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 10이 되면서 몇 면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면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오일러 공식 증명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으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요걸 모른다고 해서 크게 뭐 머리 쥐어짜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그냥 받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설 강의할 때 그 55번하고 56번 뺄래다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궁금하신 분만 보세요. 이 시험 문제 나오긴 매우 어려우니까 오일러 공식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선생님이 특별히 언급을 하시고 뭐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뭐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고 보통 창의 수학할 때 초등 수학에서 보통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 뭐냐 그러면은 꼭지점이야 꼭지점. 다면체인데 정다면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다면체 다 성립하는데 그냥 꼭지점의 수에서 모서리 수를 빼. 그 다음에 면의 수를 갖다 더해. 그럼 항상 이제 2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서 오일러가 증명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식으로도 증명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 과정상 범위를 벗어나니까 공식을 이건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 요런 것들은 이제 교육과정상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뭐 13개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13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 수가 보면은 문제 보면 모서리 수가 꼭지점 수보다 13개 더 많다고 했으니까 뭐 v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체해서 논다 그러면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 v가 사라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f만 남죠. 자 13의 반대편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 15가 될 거니까 이제 면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 15가 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 55번하고 56번은 빼고 푸셔도 지장이 없으세요. 네, 뭐 정다면체의 그 면의 가운데를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면의 수하고 제가 그 꼭지점수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쭉 설명 드려보면 정다면체에서 보면 이제 이름 안에 면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쭉 깔아놓고 이 정사면체만 이제 별도가 되는 거고 이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는 선생님이 설명하기에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꼭지점하고 당연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많아지게 된 거니까 꼭지점 수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상호 보완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정육면체 입장에서 보면 면의 수가 몇 개 있냐면 6개야. 6개의 그 면에서 가운데 한가운데에다가 딱 점을 찍게 되면 점이 몇 개가 되는가? 그게 6개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정다면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겠죠. 그럼 꼭지점 수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6개가 되면서 얘를 다 연결해서 내부에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정팔면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는 뭐가 되냐면 정팔면체가 된 거고 거꾸로 정팔면체에다가 중가운데다 점을 다 찍게 되면 정육면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가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정육면체가 지금 밖에 있는데 이 한 가운데 점들을 다 찍는 거야. 면에다가. 그럼 6개 있으니까 꼭지점에 지금 몇 개 찍히는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딱 찍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6개가 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다 연결한다. 다 연결하면 이 면 자체가 원래 다 동일한 면이잖아. 정사각형으로 다 동일한 면이죠. 그 한가운데를 다 찍었기 때문에 이 모서리들이 다 어떻게인가? 이 모서리들이 전부 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주황색으로 색칠한 게 이렇게 외부에 그려지게 되는 거고 노란색은 이제 내부에 그려지게 되는 모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상호 보완관계 있는 도형들끼리 서로 같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 정사면체가 된 거니까 정사면체는 정사면체 그다음에 정팔면체하고 정팔면체 같은 경우 서로 반대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가 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게 된 거니까 12면체 한가운데 점을 찍게 되면 어떤가? 정20면체 한가운데 점을 찍게 되면 정12면체가 된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안 돼 있는 건 이제 5번이 되겠죠. 정20면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인가? 정12면체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정20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20면체가 되는 게 정12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0이 되는 게 아니야. 20이 12로 되어 있었는데 20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거야. 그래서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20면체하고 정12면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니까 어떤 게 상호 보완관계냐면 면의 수하고 꼭지점 수가 상호 보완관계다. 그래서 정12면체하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면의 수가 20개가 된 거, 꼭지점 수가 12개가 되는 거고 이 상호 보완관계 있으니까 면의 수가 12개인데 얘는 꼭지점 수가 20개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정20면체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잖아. 그때 만들어진 도형은 정12면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정12면체나 정20면체나 모서리는 둘 다 30이기 때문에 이때 이 도형의 모서리 개수를 물었죠. 그래서 답이 이게 30이 되시는 거야. 네, 각 면의 대각선의 교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엔 뭐 한가운데 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정육면체잖아. 정육면체 이 한 면이 뭐가 되는가? 한 면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건데, 정사각형의 이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가운데가 되겠죠. 이유는 뭐가 되는가? 직사각형의 성질하고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운데를 연결하게 되면 면의 수가 6개가 된 거니까 꼭지점의 수가 6개가 되겠죠. 꼭지점의 수가, 이건 면의 수고, 면의 수를 다 연결해서 이게 꼭지점이 된 거야. 꼭지점의 수가 6개인 거는 이제 정팔면체야. 정팔면체하고 정육면체는 상호 보완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점을 연결하게 되면 정팔면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팔면체니까 알았네. 그럼 면의 수는 8개인 거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육각뿔대와 면의 수가 같다 그러겠네. 육각뿔대 자체가 면면이 지금 6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이 지금 2개니까 8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정육면체와 모서리 수가 같다는데, 모서리 수는 정팔면체나 정육면체나 둘 다 이제 12개로 같기 때문에 요 말도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되는데 4개가 되겠죠. 요거는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정팔면체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시는 거고, 5번은 왜 맞냐 그러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사면체하고 정팔면체, 이제 20면체가 있는데, 요거는 한 꼭지점에 3개의 면, 요건 4개의 면, 요건 5개의 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건데, 만약에 이제 내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상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시간 낭비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나 사고력 수업 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해되는 내용이 이제 있을 거야. 그 이해되는 내용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또 너무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시험 목적에 적합하게 그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어요.